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하이레벨의 대표 이상훈입니다. 예, 우선 이렇게 태양광 발전의 유지관리 쪽으로 많은 관심이 이제 저희가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한국의 태양광 발전 시장이 열린 이후로 관심이 생기고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협회 부회장님과 또 이투뉴스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 태양광 발전의 추력 향상을 위한 이 밸런스 오브 시스템 분야를 기다려왔고 오랜 시간을 준비해 왔는데 역시 기다렸던 대로 많은 사업자들의 관심이 이곳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의 가치 사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소재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모듈을 제작해서 현장에 시공 설치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기술의 영역으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광 발전에서 수익을 내고 수십 년간 유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빨래 널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별도 유지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처음에 저희의 생각들이었지만 사실은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력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많은 여지들이 있다는 것이 저희가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점점 이해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발표를 먼저 해주신 타이거 에너지 같이 이런 훌륭한 기술들이 이런 BOS 시장에 하나씩 들어오면서 이제 이 시장의 어떤 킬링 프로덕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기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스피노프된 벤처 기업으로서 현재 태양광 발전 BOS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대한민국 기술대상에 선정된 바가 있고 그 제품이 썰업이라는 브랜드로 니티신 기술을 인정을 받고 이제 국내에 여러 대기업과 또 사업자분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연구과제를 한 20억 이상 수행을 했고 관련돼서 특허를 60여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 발전의 출력 향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있으면서 이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특히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냉각과 세정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많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수천 편의 논문을 이 관련 분야에 많이 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기술은 어느 정도 확립이 됐는데 시장이 늦게 열리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기술을 3대 기술을 들자면 솔라셀이 있고 PCS가 있고 BOS가 있는데 이 주변 장치, 그러니까 출력을 향상시키는 이 부분이 솔라셀이나 PCS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오래 걸리지만은 시력으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당장 지금 현재 돌아오고 있는 발전소에 출력을 높이는 거에는 이 BOS 기술이 상당히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트래커가 있겠고 냉각세정 장치, 그리고 모듈 문제 있는 모듈이나 어뢰를 찾는 모니터링 장치 이런 것들이 밸런스 오브 시스템의 대표적인 기술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넓은 면적이 수천 평의 면적이 1메가가 한 2,000평 되는 모듈만 그것들이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전 사업자들이 처음에 PF를 계산하고 수익성을 분석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연 매출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해마다 일조량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15년, 20년 평균 에버리지 값을 가지고 일조량을 계산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잘 안 나오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2009년, 2010년도에 일조량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그래서 안 나오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저희가 나오는 것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또 10% 이상, 또 심한 곳은 20% 이상도 안 나오는 것들이 간혹 또 일부 발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봤을 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거짓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냉각이나 세정 문제인데요. 실리콘 계열의 태양전지 현재 대부분 현재 시장은 99% 이상이고요. 실리콘 태양전지는 PN 조각 다이오드 실리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도가 상승할 때마다 약 0.5%, 0.43에서 0.48까지 단결정이나 다결정이나 좀 다르긴 하지만 약 0.5%의 추적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모듈이 출시가 될 때는 25도를 기준으로 성능이 표기가 됩니다. 모듈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출력이 같은 광량을 받았을 때 출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순의 날씨면은 발전소에서 모듈의 온도가 대개 한 50도 전후로 오르내리게 됩니다. 모듈 온도가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보시는 온도들이 대부분 온도 프로브가 모듈에 접촉되어 있지 않거나 후면 또는 엉뚱한 곳을 재고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그 계기에는 온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겠지만 실제로 적외선 그 온도계나 실제로 표면 온도계를 측정을 해보면 오늘 같은 날씨는 50도 정도 올라가고 여름철에는 약 한 7, 8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저희가 그 자동차가 여름철에 손을 대면 굉장히 뜨거운 걸 느끼듯이 문제는 겨울철에도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정도 낮에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 태양광 발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광량을 많이 받을수록 출력이 높아지는데 반대로 광량을 많이 받을수록 출력이 높아지는데 효율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굉장히 광량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봄이나 가을이 출력이 더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염 문제가 있는데요. 오염에 대해서는 청정 지역에 설치된 발전소의 경우는 오염으로 인한 그 저하가 상당히 적을 테고, 반면에 이제 BIPB나 공장 지구 또는 도심 또는 산의 황사나 요즘 같은 이제 꽃가루가 좀 심한데요. 꽃가루 같은 것이 덮여서 노랗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출력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국내에는 아직 그런 자료가 없지만 이제 유럽 쪽에 스위스나 독일이나 한 평균 7년에서 10년 정도 본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약 평균 9.3%까지 출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은 모듈과 그렇지 않은 모듈이 출력이 9.3% 정도 갭이 나는 것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국내 특성상으로 또 적설 문제가 있는데요. 서해안이나 이렇게 국서교육을 맞는 쪽에 있는 사이트들은 또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게 되는데 눈이 아시다시피 잘 녹습니다. 잘 녹는데 일부 안 녹는 게 생기면 아까 음영이 져서 출력이 떨어지듯이 일부 안 녹는 눈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30일 중에 하루만 그런 날이 있어도 30분의 1이면 이제 3%가 출력이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출력하게 됩니다. 과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듈을 잘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리콘 물성 자체의 그 광기적 특성이기 때문에 온도로 인해서 출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온도가 나쁜 점이 뭐냐면 열화 현상, 에이징 이펙트가 있는데요. 그 모듈이 이제 해가 갈수록 나이를 드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 같은 게 이제 열을 받아서 뒤에 있는 백시트랑 접착제가 떨어진다거나 아니 셀 자체가 좀 변형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열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고온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철에 7, 80도로 오르내리는 그 온도를 피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열화 현상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PF를 계산하실 때 1년에 1% 정도 이제 그 감가상각을 계산하실 때 상당 부분이 이 모듈의 열화에 의한 요인으로 산정을 하곤 합니다. 그 열화에 의한 모듈 출력 저하가 최근에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학회에서 발표된 에너지 미션과 에너지 평가원의 이제 자료인데요. 1년밖에 되지 않은 사이트인데도 한 4.8%에서 14%.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발전소 출력이 아니라 모듈만 한 장 떼다가 출력한 겁니다. 필드에 실제로 설치된.
이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제일 오래된 사이트 중에 이제 국내 모듈을 쓴 지가 한 10년 된 데가 있는데요. 초기 발전량보다 한 50% 정도 떨어져서 나가는 것이 지금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듈 뒤에 보시면은 1도당 0.43% 떨어진다 이런 이제 표시가 모든 모듈마다 되어 있고, 온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오염으로 인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류 분비물이나 황사 이런 것들 때문에 평균적으로 장기간을 보면은 관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약 한 9.3%까지 출력 차이가 난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에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적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RPS 사업이 시작되면서 BIPV, 그리고 이 신생에너지는 분산전원이고, 분산전원은 유니코트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도심으로 사람 사는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땅이 없으니까 건물 지붕이 올라가게 되는데, 건물 지붕의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과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꽃이 많이 피는데 목련나무를 가만히 보시면은 건물에 가까이 붙은 나무가 꽃이 더 빨리 핍니다. 따뜻해서. 복사열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또 객관적인 자료는 그 미국 에너지성이죠. DOE에 보고되는 전 세계 도시들을 쭉 BIPV 온도를 측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반 땅에 설치한 경우보다 약 20% 정도 온도가 평균 온도가 높게 나오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BIPV의 경우는 이런 과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문제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다시피 건물에 있으면은 이렇게 과열도 문제가 되지만 닦는 것도 상당히 안전이나 인건비나 어떤 시설면에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시급한 상황이고, 특히 BIPV가 공장 같은 데 있기 때문에 분쟁 등에 의해서 심각하게 좀 저하가 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냉각을 질문은 사실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이제 전기 장치인데 여기다가 물을 써도 되느냐. 전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일단 물에 대해서 아주 본능적으로 상당히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그런 걸 해가지고 정말로 잘 나온 게 있나? 라는 실증 데이터 부분이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그렇게 기술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달았을 때 이제 돈이 되나? 그 수익성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과연 물을 뿌려도 되느냐? 물을 뿌리는 방식이 두 가지 모듈을 시키려면은 공기로 시키거나 물로 시켜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공기로 시키는 방법은 이제 팬을 돌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실 때 이렇게 바람기를 터주는 거죠. 그 설계를 잘해서 이제 잘 대류죠. 컨벡션으로 잘 열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수동적인 방식과 능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명식의 이제 열전이라는 거는 이게 열정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좋은 겁니다. 정형, 잘 식는 거죠. 보시면은 물을 쓰는 방법과 공기를 쓰는 방법의 온도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당연하겠죠. 여기 이제 물을 쓰니까. 그래서 이 공명식의 방법에는 뺀 방식이 그래도 그냥 놔둔 거나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팬을 실제로 놓고 발전소 10년, 20년 운영하는데 이제 유지관리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걸 이제 배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순행식 방법에는 그냥 이렇게 물을 흘려주는, 위에다 그냥 표에다 흘려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스프레이 방식으로 이렇게 분무기 뿌리듯이 뿌리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팅하는 방식인데요. 제트를 써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세차를 할 때 그 고압 세척기로 쫙 쏴주는 거나 바가지로 뿌리거나 이렇게